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능률킴 영어 1 사과 본문 바로 뒤에 이제 grammar라고 이어지는데 여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위에 보시면 이제 과거분사나 현재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밑에 살짝 내려가 보면 자, 개념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분사라는 건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현재분사와 동사를 3단 변화의 마지막 pp 형태로 바꾼 과거분사 두 가지가 있죠. 얘네들은 결국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준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준동사. 동사를 변형해서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니다. 그럼 다른 분사로 바뀌겠죠. 형용사래요. 근데 버전이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 뭐뭐 하는 이라는 뉘앙스, 뭐뭐 하는 이라는 뉘앙스의 능동의 뉘앙스일 때 ing 현재분사, 받거나 당하는 이라는 수동적인 경우 수동의 뉘앙스일 때 pp 과거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국 능동의 현재분사, 수동의 과거분사 이게 포인트죠. 밑에다가 조금 여기 뭐 공란에다가 살짝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명사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명사가 하나의 주인공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뒤에 이 주인공이 하는 행위, 즉 동작이 나오고요. 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그 뒤에 나와요. 우리 개념 강의에서 많이 했던 얘기죠. 명, 동, 명에서 주인공, 동작, 대상 이렇게 정방향으로 진행되면 이런 걸 우리가 능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에 동사를 쓰면 지금 얘는 절, 주어와 동사, 절이라고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얘를 만약에 ing 이렇게 바꿨어요. 자, 동사가 빠지고 준동사가 들어갔으니 얘는 절은 아니죠. 근데 해석 자체는 여전히 똑같다 이거예요. 자, 아까 ing 현재분사로서 형용사에 기능한다 그랬죠. 명사 수식. 자, 두 번째, 능동이란 얘기는 뒤에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ing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뒤에는 목적어가 있겠죠. 반면에 자동사라면 뒤에는 목적어가 없겠죠. 애초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해석상 뭐뭐를 뭐뭐하고 있는 중인 명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요 현재분사가 하나짜리 단어만 남아있으면 그거 기억나세요? 명사 기준으로 뭔가 배치하면 위치의 원칙상 형용사를 앞뒤에 배치할 수 있다 그랬죠? 짧으면 앞에, 길면 뒤에. 지금 최소 두 단어 이상이라면 뒤에 배치하면 되고요. 만약에 한 단어만 떨렁 있어요. 그럼 앞으로 살짝 이동시켜서 단독 배치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여기다 조금 옮겨갖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조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비가 있다고 칩시다. rain, 비가 있어요. 자, falling rain, 떨어지고 있는 중인 비. 자동사 fall, 뒤에 써봤자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가 배치하면 내리는 비, 떨어지는 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반면에 동사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sweep, 휩쓸다, 청소하다, 치우다 이런 뜻이고요. ing 붙이는 순간 휩쓰는, 청소하는, 치우는 형용사 됐죠. 형용사. 근데 sweep이라는 단어 자체가 청소하다, 치우다, 즉 타동사인 관계로 뒤에다가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갔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막 다 굴러다닌다고 해봅시다. 자, 길어졌죠, 표현이? 길 위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휩쓸어 치워버리는 비, 떨어지는 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동의 ing,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반대 케이스로 똑같이 또 명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이 명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동작을 당하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럼 화살표가 역방향이고 동작이 요 자리. 이 자리에다가 동사의 3단 변화형 pp를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비동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 BPP 수동태죠. 이 수동태에서 비동사만 지우는 순간 바로 형용사 혼자 PP 혼자 남아서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렸을 때 그 수동태 만들어 본 것처럼 PP 뒤에 뭐 있습니까? 주로 by 플러스 행위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얘는 경우에 따라 생략해도 무방하죠. 두 번째로 PP 뒤에 명사, 목적격, 보어가 남는 좀 특별한 케이스도 존재해요. 어쨌든 여기 있는 두 가지 것들이 주인공, 정확히 말하면 by 플러스 행위자가 주인공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다시 요렇게. 그럼 이만큼 괄호에 묶어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이걸 수동이라 말합니다. 얘를 된, 당한, 해진, 받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당연히 이때 pp가 한 단어만 남아있으면 앞으로 배치시키면 간단하게 끝나고요. 자, 역시 예시를 한번 보자면 옆에 있는 문제처럼 잎들이 있다고 칠게요. 자, fallen leaves 다 떨어진 이파리, 낙엽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합쳐서 낙엽. 한 단어짜리가 앞에서 뒤로 수동의 뉘앙스로 명사를 꾸몄어요. 반면에 똑같이 fallen이란 단어를 뒤에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럼 인젠 by 플러스 행위자 혹은 뭐 그 이상의 것들이 나와서 길이가 길어지죠. 예를 들어 우리 낙엽 턴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떨어질 거 미리 빗자루 같은 걸로 털어놓으면 깨끗하게 치울 수 있죠. 자, 누군가에 의해서 털어진 잎.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뭐 요런 표현까지 이렇게 볼까요? 그럼 이만큼이 pp로 명사 수식. 누군가에 의해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잎. 혹은 이제 우리식으로 누군가가 이미 털어놓은 낙엽들. 뭐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y 플러스 someone 요런 건 불특정한 인물일 때 생략해도 무방하죠. 자, 세 번째 케이스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all 누구를 뭐뭐라 부르다. 이게 pp가 되면요 여기 있어야 될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해서 입이 됐고요. 얘를 만약에 이제 이동했으니까 지우고 뒤에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외국인이 fallen leaves 니네 나라 말로 뭐라고 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낙엽이라고 해. fallen leaves는 낙엽이라고 불리워. 에서 pp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말로 낙엽이라고 불리우는 잎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능동의 ing와 수동의 pp 요거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자, 이제 위에서 할 얘기는 똑같아요. 자, 1번 보시면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땐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온다. 근데 한 단어짜리가 짧게 앞에서 뒤로, 한 단어짜리가 짧게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 있다. 분사가 뒤에 다른 어구를 동반할 때는 명사 뒤에 온다. 쉽게 얘기해서 길어지면 명사 기준 그 뒤에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포인트요.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고 보면 된대요. 이건 뭐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The man 이라는 남자와 driving the car ing 플러스 알파 역시 a good teacher 라는 명사와 respected 플러스 알파 길이가 기니까 뒤에다가 배치했고 수식했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쓰시면 되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는요. is인지 an지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라면 is, 복수라면 are, 뭐 과거라면 was나 were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주, 관, 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자, 여기까지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이야기, 뭐 필기 정리까지 대충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요 개념 위에도 문제가 있고 요 밑에 있는 문제, 요 다음 장에 이어지는 문제들 미리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 강의를 잠깐 멈춰두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 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인트 2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 정리를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다 개념 정리하고 난 후에 문제 싸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본문으로 이동해서 이제 중요한 문장 위주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일단 제목부터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가정법이라는 말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라예요. 뭐 조금 비속어긴 하지만 실제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가정법은 실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면 실제 사실을 말하는 건 뭐라고 부르느냐? 직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설법은 사실을 나타낼 때 써요. 자, 그럼 당연히 이 가정법과 직설법은 서로 그 형태가 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가정법 과거 완료래요. 지금 요건 시제를 나타내는 말인데 얘는 뭐와 같냐? 직설법 과거와 같습니다. 그럼 얘와 얘 사이에는 시제가 한 시제 이전이 되죠. 타임머신 요렇게 한번 말을 붙여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교과서 갖고 수업을 기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최근에 중간고사 아마 성적표 받았겠죠.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고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좀만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시험 좀 더 잘 봤을 텐데. 자, 이건 뭐 쓸 필요는 없지만 이게 지금이라고 칩시다. 이게 성적표 수령. 이게 실제 시험 본 날이요. 이날을 기점으로 뭘 후회했느냐? 과거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했죠. 자, 과거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얘기는 이 상황을 되돌리고자 한다면요. 생각해보세요. 성적표의 숫자가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애초에 과거로 돌아가서 시험을 잘 봐서 다시 이날이 되면 성적표의 숫자가 바뀌겠죠. 조금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싶다면, 즉 성적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실제로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서 시험을 다시 더 잘 보는 수 밖에는 없죠. 성적표의 숫자가 바뀌는 것. 이런 개념을 살짝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직설법 과거. 네,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반면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싶다면 일단 첫째, 가정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시제는요. 한 시제 이전, 타임머신 타고 하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 완료. 결국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다. 요거를 먼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형태를 좀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다. 즉 실제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중요한 거 형태인데 일단 가정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요게 있죠. if. 가정법 3대 요소 중에 1번. 가정법엔 항상 if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if 뒤에 있는 건 fact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면 주절에도 똑같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냐? 가정법 3대 요소가 있다면 그 중에 두 번째, 그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 서울대 갈 거야. I will.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I can. 나 서울대 가야만 해. I must.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 문장은 결국 실제로 그 말을 한 사람이 서울대를 안 갔죠, 아직. 결국 조동사는 되게 멋진 말인데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결국 실현되지 않은 일,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if나 조동사나 그 뉘앙스가 똑같죠. 뒤에는 뭐가 온다?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이 온다. 자, 다시요. 가정법의 3대 요소 1번. if라는 단어가 있으면 뒤에 거짓, 가정법 시작. 그럼 주절에는요. 조동사가 있고 그 뒤에 거짓, 오케이, 가정법. 그럼 정말 제일 중요한 3번이 뭐냐? if절에도 동사가 있고요. 주절에는 조동사를 포함해서 그 뒤에 원형까지 동사가 있겠죠. 요 둘 간에 제일 중요한 3번. 시제가 항상 서로 일치해야 돼요. 여기가 현재 시제면 여기도 현재. 그러니까 조동사가 will, shall, can, may 이렇게 뜨겠죠. 여기가 과거면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뒤에 원형. 여기가 과거 완료니까 조동사를 과거 그리고 그 뒤에 완료 써주면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원형이니까 had pp라고 안 쓰고 have pp라고 썼죠. 자, 여기까지 유념해 두시고요. 하나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시제일치가 예외라는 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걸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제가 섞였단 얘기죠. 요건 if절에는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원형 썼을 때, 즉 여기는 과거 사실의 반대, 여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요렇게 할 때 한해서만 우리는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일찍 잤으면 지금 안 피곤할 텐데 과거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요렇게 말할 때만 쓰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얘는 반드시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때만 혼합가정법이라는 예외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혼합가정법 문장에는 반드시 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꼭 보입니다. today 아니면 now.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자, 이제 기초적인 얘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f 보이고요.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주절에는요.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pp 있겠죠. 둘의 시제 일치됐죠? 1번 if, 2번 조동사, 3번 시제 일치. 시제를 보아하니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무엇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내가 열심히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나는 그 시험 통과했었을 텐데. 자, 속뜻 뭡니까? 나는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나는 과거에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 얘기죠. 당연히 바로 직설법 과거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시제를 이제 거꾸로 플러스 1 해주셔야죠. 과거 완료에서 과거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갈 거면 과거 완료의 시제에서 과거로 쓸 거니까 요게 시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요런 문장 쓸 수 있어요. 주로 이유를 나타내는 as나 결과를 나타내는 so와 함께 두 문장을 하나로 쓸 수 있죠. 자, 시제가 중요하죠. didn't study. 나 과거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didn't나 couldn't. 역시 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되죠. 나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여기 못하네요. 통과하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좀 되셔야 이제 나머지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B번 보시면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에서, 자, 조건절에서 if를 생략할 때가 있대요. if를 생략하는 경우 그냥 간단하게 도치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랬으니까 if 뜨겠죠? 주어 뜨겠죠? had pp 요렇게 뜨겠죠? 이 상태에서 혹시 if를 생략하면 도치한대요. 주어랑 동사만 뒤집어 주시면 되죠. had 주어
pp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컴마 찍었죠. 주절에는 무조건 뭐 있을까요?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 우리가 흔히 뭐 줄여서 우슈쿠마 이런 조동사와 함께 시제 일치해야 되니까 완료, 과거 완료가 뒤에 있겠죠. 해석상 주어가 만약 pp 했다면 주어는 pp, have pp 했었을 텐데 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문 잘 나와 있고요. C번 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if가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치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if를 대신하는 다른 표현법이 나오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얘고, 요번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수거적 표현인데 하나씩 일단 읽어나 볼게요. without 명사, 명사가 없었더라면, but for 명사, 명사가 없었더라면. 이걸 일반적인 문장으로 쓰면 딱 요렇게 수거처럼 쓰시면 돼요. 이때 it이 누군지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요거 자체가 하나의 수거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없었더라면, 시제는 표현되어 있죠. had been, had not been. 자, 여기서 if 생략하면요, it과 had만 뒤집으면 되죠. had it not been for. 자, without oxygen, 산소가 없었더라면 모든 동물들은 사라졌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산소 있죠. 그리고 모든 동물 사라지지 않았죠.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거기다가 without 이라고 쓴 것 뿐이고요. 당연히 without 대신에, 요거 대신에 첫째 but for oxygen 써도 되고요. if it had not been for oxygen 가능하고요. had it not been for oxygen 가능합니다. 마지막 하나. 그럼 직설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첫째,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으로 바꾸려면 일단 시제는 과거여야죠. 그럼 뜻은 반대, 시제는 과거. 자, 산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산소 덕분에. 그럼 첫째, with 이렇게 써도 좋고요. 산소 덕분에, thanks to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컴마. 자, 모든 동물들은 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언제요? 과거에. 자, 사실 말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의 반대여야죠. 사라지질 않았죠. 과거에 사라지지 않았다. All animals didn't. 과거 시제, 그 다음에 not disappear. 이렇게 쓰면 어쨌든 의미하고자 하는 똑같은 문장이 됐습니다. 마치 뭐 영명제 만들듯이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됐지만 속뜻 자체는 결국 똑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으면 또 필기 정리 한번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어지는 문제들 싹 다 풀어본 후에 충분히 이해가 됐다 싶으면 이제 본문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4과 본문 첫 페이지로 왔고요. 하나하나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별표 쳤던 부분이나 뭐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살짝 한 번씩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특히 서술형이나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몇 가지만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뭐 쭉 보시면 별거 없고요. 6번에 fortune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뭐 별표까지는 안 쳤지만 요거 조금 분사구문 신경 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과 10번, 11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9번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수거예요. 요 수거 꼭 기억하시고 쓸 줄 아셔야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후반부에 여기 있는 단어들이 명사형으로 나와서 목적어 없고 바로 뒤에 to 플러스 ing 뭐뭐에 대한 헌신 요런 의미로도 쓰였던 거, devotion, dedication, commitment 요런 거 있었죠. 일단 요거 수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devote 목적어 to ing.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9번과 11번 갖고 한꺼번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11번 얘기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봤었던 without 플러스 명사 그리고 would have pp. 자, 뭐라고 부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고요.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파괴될 뻔 혹은 해외로 가져나갈 뻔 했다. 자, 속뜻 뭡니까? 과거의 그의 행동 덕분에 그들은 파괴되지도 않았었고 해외로 반출되지도 않았다 라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거죠. 자, 첫 번째 without 혹은 but for 이렇게 두 단어 항상 같이 기억해 두시면 그 외에는 똑같아요. 자, if 있는 가정법으로 써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if it 과거 완료니까 had not been for 그 뒤에 his actions부터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면 되죠. 자, 요게 if를 생략했을 때는요. if 생략하면 항상 도치, 즉 had부터 먼저 it not been for 요렇게 쓸 수 있고 뒤에는 똑같이 이어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수거적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바꾸래요. 시제 뭐여야 될까요? 플러스 1 직설법 과거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의 행동이 있어서 with 그의 행동 덕분에 thanks to 일단 요렇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요. 첫째 뜻은 반대여야 되고 둘째 시제는 과거여야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they 그들은 didn't 과거 시제로 그리고 반대니까 did not 이렇게 썼고요. 그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자, 뭐 하지 않았을 거냐? 파괴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지금 뒤에 pp가 붙어야 되니까 수동태로 비동사 만들어야죠. 여기 비동사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they were not 그 다음 뒤에 destroyed or taken overseas 요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고 여러가지 다른 표현법이라든지 혹은 직설법 과거로 쓰는 것까지 꼭 같이 나올 때마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만약에 유치한 서술형 문제를 낸다면 11번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써라. 요렇게 쓰라 그러면 정말 유치한 거고요. 요렇게 쓰라 그러면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낸 거죠. 근데 진짜 어렵게 낸다면 차라리 요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전제 하에 저 같으면 9번 문장을 한번 바꿔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9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세창 선생님이었죠? 안내와 지도와 그리고 간송 자신의 확신 이 두 가지 덕분에 간송은 뭐 할 수가 있었느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러한 것들을 습득하는 데에 바칠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뭐예요? 과거 사실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with 대신에 without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without 뒤에는 똑같아요. 지금 O'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 여기까지 그대로 쓸 겁니다. without O부터 conviction까지 일단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없었더라면 이 얘기해야죠. 없었더라면 자, 그럼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이고요. 간송하고 주절이 시작할 겁니다. 첫째, 가정법이니까 조동사 있어야죠. 뭐 could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과거였으니까 직설법 과거였으니까 가정법으로 하면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could have devoted. 자, 셋째, 실제 사실을 가정법으로 바꿀 거면 그 뜻은 반대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자리에 could not have devoted 요렇게 쓰고 뒤에는 똑같이 갈 수 있겠죠.
자꾸 화면이 뒤에 똑같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1번 문장을 변형하는 조금 쉬운 버전, 그 다음에 9번 문장을 오히려 반대 개념, 가정법으로 쓰는 조금 어려운 버전, 두 가지 다 첫 페이지에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후반부에 있는 19번이나 21번은 뭐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9번에서 appreciate 라는 표현 바꿔 쓴 다음에 똑같은 appreciate가 서로 다른 의미, 감사하냐, 감상하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 21번 같은 경우엔 여기 with 분사구문, 사실 아까 우리 명사와 분사의 수식관계에다가 앞에 with만 붙였을 뿐이에요. 누가 뭐뭐 한 채로, 누가 뭐뭐 하면서, ing면 그렇고요. pp면 수동의 뉘앙스, 명사가 pp 되면서, 이런 식으로 명사 플러스 분사에다가 with만 붙여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with 분사구문 되는 거죠. 여기는 영작 같은 포인트 정도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첫 번째 12번 문장을 한번 좀 볼게요. 뒤에는 별거 없고요. 앞에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soon as라는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cannot help but 원형 이라는 수거, 요 두 가지 변형될 수 있는 것만 좀 필기를 같이 해볼게요. 밑으로 가시면요. 자, 요거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요 as soon as라는 접속사의 변형 가능 케이스, 그 다음에 cannot help but 원형이라는 요 수거의 또 다른 변형 케이스만 필기를 쫙 해두시면 됩니다. 자, 필기 다 했으면 한번 같이 써보기만 할게요. 첫 번째로 as soon as라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게 뭐뭐 하자마자 라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as soon as라는 접속사를 냅둔 상태에서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ing 형태, 분사 형태로 바꾼 분사구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랬을 때 upon이라는 전치사로 바꿔놓고 working 이렇게 쓰면 분명히 문법적으로 얘는 현재 분사, 얘는 전치사 뒤에 있는 동명사겠죠? 이 둘은 분명히 문법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제 수업에서는 요걸 딱히 구별할 필요 없이 해석 자체가 똑같습니다. 걷자마자, 걸어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이때 upon, 전치사 upon은 항상 upon을 줄여서 on만 쓰기도 해요. 자, 요렇게 네 가지가 같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뭐뭐 하지 않을래야 하는 수가 없다. cannot help but 원형. 이때 help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벌써 요거 한 줄만 해도 버전은 두 개죠. 그 다음 제일 유명한 거 cannot help ing. 그 다음 have no choice, have no option, 선택의 여지가 없다. but, 이때 but이 뭐뭐 빼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이야 하는 것 제외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to이야 하지 않을래야 하는 수가 없다. cannot help ing, ing 하지 않을래야 하는 수가 없고 cannot help but, cannot but 원형, 역시 원형 하지 않을래야 하는 수가 없다. 세 가지 수거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준동사, 마지막에 붙는 준동사 형태가 다 제각각이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이 현재 여기입니다. 자, 일단 시제가 과거니까 첫 번째로 help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요. 똑같이 couldn't 한 다음에 help 있고 바로 뒤에 admire 라는 단어를 ing 형태로 요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역시 과거니까 해드로 시작해서 no, choice 혹은 option, 뭐뭐 빼고 but, 그 다음 to, 그 다음 admire 요렇게 써도 뜻은 똑같다는 거. 요 12번 문장의 두 가지 표현법 요거 좀 필기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자, 세 번째 장으로 넘어오면 22번 문장에 요 seem to be,
seem to be는 it seem that 이렇게 바꿔서 쓰고 주어가 이동하고 동사가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2 플러스 원형일 땐 seem의 시제와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to have been 2 플러스 have pp일 땐 seem보다 한 시제 이전으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바꾸는 거 하나만 좀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좀 같이 볼게요. 24번은 일단 신경 써야 될 것 첫 번째가 자, with the money. 이번엔 돈이 있었다가 아니라 있었더라면이에요. 왜 얘를 가정법처럼 without도 아닌데 왜 가정법처럼 생각하느냐 하면 뒤에 조동사가 있으니까요. 자, 해석해보면 간송이 거기에 쓴 그 돈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거기에다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간송은 그 돈을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거죠. 기회비용,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could have bought 29 houses. 무려 집 20채나 살 수도 있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요. 간송이 거기에다 돈을 실제로 썼죠. 썼기 때문에 그 돈이 없는 거고요. 혹시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간송은 거기에다 돈을 소비했죠.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란 얘기는 뭐예요?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 가정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죠. 즉 여기는 spent라는 동사의 시제, 과거 시제라는 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had spent 혹은 spends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 쓰는 거 다 틀리겠죠. 여기는 무조건 spent, 과거 시제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그가 거기에 쓴 돈이 없었더라면, 그럼 이 말 빼고 그 돈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without the money. 앞문장에서 돈이 있어갖고 뭐뭐를 샀다. 만약 그 돈이 없었더라면 하고 여기까지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뒤에는요. 간송하고 시작하겠죠. could not have bought.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건 20채 멋있는 집 그게 아니라 그가 그것에 쓴 돈 그게 없었더라면 그거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문장을 또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때의 이시, 이때의 이시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는 뭐 다시 설명할 만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순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수 표현. 앞에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과 뒤에 명사가 뜬다는 거. 값의 2배.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밑으로 갈게요. (34번) 보시면 아마 제 기억에 내용 정리 강의에서 요런 뜻으로 한번 영작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제가 요구했던 건 수동태 문장을 33번과 살짝 응용해서 이 34번의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고치시오. 요 얘기였죠. 자, 영작하려면 항상 은는이가부터 찾으시고요. 은는이가. 얘가 명사. 을를. 얘가 목적어. 뭐뭐 하다. 동사죠. 자, 그럼 일단 일본 식민 정부는 까지 쓰시면 돼요.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그 다음 금지하였다. 지금 여기 있는 forbi드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능동형으로 쓰시면 되죠. forbade. 금지했다. 자, 무엇을 금지했냐?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누가 한국어로 수업해요? 학교들이. 그럼 학교들이라는 목적어 먼저 써주면 되고요. schools. 당연히 여기 있는 주절의 주어죠. 그 다음요. 여기 있는 toV가 그대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내려오면 되죠. to teach lessons in Korean.
여러분들한테 미리 영작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썼던 문장과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일단 38번 보시면 다시 한번 배수자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0번이요. 40번의 여기 늘 자주 나오는 어휘 중에 하나죠. 요거 꼭 동의어 반의어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41번을 좀 같이 볼 텐데요. 뭐 눈치채셨다시피 또 없었더라면 이라는 수거적 표현이에요. 자, 첫째, without 보이자마자 일단 but for로 바꿀 수 있지? 뭐 요 정도 떠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 뒤에 시제를 보아하니까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if로 시작하는 요렇게 if it had not been for 로 역시 밑줄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if 생략하면 도치한다 그랬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저 without 대신에 지금 밑에 쓴 요런 표현들을 다 바꿔 쓸 수 있겠죠. 해석 한번 해보자면 그게 없었더라면 한글의 기원, 한글의 어떤 생성 원리 이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이뤄질 뻔했다. 그럼 그것 덕분에 한글의 기원과 생성 원리 같은 것들이 다 역사 속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직설법 과거로 한번 같이 써볼까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볼게요. 자, without을 반대로요. 첫째, with 해도 되고요. 둘째, 덕분에, thanks to.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 주어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한글 까지를 싹 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수동태 문장이었고 역시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주어가 A and B 여기까지 복수라고 치고요. were not lost to history 요렇게 쓰면 직설법 과거 해석상 반대 문장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요렇게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43번 다시 한번 commit, devote, dedicate 의 명사형 뒤에도 똑같이 to 플러스 ing 요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정리 해두시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44번은 뭐 긴 얘기하긴 그렇고 분사구문 이어서 원래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다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5번과 46번 보시면요. 제가 왜 한국말로 이렇게 써드린 후에 영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학교 내신에서 영작을 만나면 특히 한국말을 제시한 후에 영작을 하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은는 이가 이다 하다 을를 찾아보세요. 그럼 자연스레 명, 동, 명 요 순서대로 써놓고 그 나머지 건 부가적인 것, 부사적인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는 he 수집하였다. 과거의 사실 collected collected 자, 미술품을 art 자, 명동명 완전문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한번 잘 보면요. 자신의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요게 바로 전형적인 not A but B 구조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앞에가 A 뒤에가 B가 되겠네요. not A but B. 그럼 그는 예술품을 수집했다. not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for his
personal enjoymen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까먹지 말고 but과 함께 한국의 문화적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럼 그 뒤에 붙어 있는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이렇게 쓰면 완벽하게 영작하셨죠. 이 문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조금 내려볼 테니까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은 예를 들어 50번의 founded PP 분사구문이었고 find가 아니라 found의 PP다. founded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establish의 뜻 설립되었다 이 얘기죠. 라든지 아니면 nam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누구를 뭐뭐라 이름 짓다.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rename 이름을 재차 바꾸다. 수동태가 됐으니까 앞에 목적어 뒤에는 목적격 보어 명사. 요런 것들 간단한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딱 하나 49번만 같이 한번 해보고 오늘 문법 강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49번 일단 처음처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 덕분에 자, 우리는요 여전히 able to, be able to는 can의 뜻이죠. 현재 시제니까 그대로 can입니다. can still 아직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필수적인 부분을 한국 문화에 자, 언제 경험할 수 있나? 오늘날 경험할 수 있죠. 자, 간송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한국 문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간송은 옛날 사람이죠. 자,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가정법에서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고 today나 now라는 표현이 보일 때 혼합가정법을 만든다 그랬어요. 앞에는 과거사실의 반대, 뒤에는 현재사실의 반대. 그럼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는 가정법 과거. 자, thanks to him을 만약에 without him 혹은 but for him 뭐 이렇게 쓴다고 쳐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if를 이용해서 쓴다 하면 어떻게 써야 되죠? if it had not been for him 요렇게 되겠죠. 만약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기 위해 가정법 과거 완료 썼습니다. 근데 뒤에는 보시면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겠지 이 말을 써야 돼요. 즉 현재 사실의 반대를 써야 됩니다. 그럼 뒤에는 그 다음 can을 갖다가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형 could로 그리고 couldn't still experience 여기가 포인트죠. 얼핏 보면 had pp니까 여기도 have pp군 이렇게 기계처럼 시제일치만 하다가는 분명히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 뒤에 목적어 그냥 간단하게 쓰고 맨 뒤에 today 이러고 끝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혼합 가정법. 자, if절은 뭐의 반대? 과거 사실. 그 사람이 있었죠, 간송이. 과거 사실을 반대로 말하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반면에 주절은요. 오늘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습니다. 자, 요거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게 내면 요 49번 문장 갖고서 좀 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